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11월 19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4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기술적 부담이 있어서 약간 조정에 나올 수도 있겠다 했던 건데요. 자, 그런 가벼운 조정조차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보기보다는 더 강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가 약간 쉴 듯하면 코스닥이 그 공백을 좀 메꿔주는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약간 주춤할 때 또는 기관들이 매도를 할 때 그 공백을 일반 개인들이 또 강력하게 메꿔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과 시장, 또 수급 주체자들끼리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 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순환장세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교차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대로 동행해서 상승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의 주도권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현재 일반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한테 있다는 것.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코스피 위주의 지수 상승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그 주역은 삼성전자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내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 오늘뿐만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그동안 맥을 추지 못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는 거고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일부 종목을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태양광은 약간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그런 정도로 세팅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약간의 조정과 관련된 우려 섞인 경계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된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연이틀 조정받는 것과 관련해서 더욱더 삼성전자를 단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팔았다가 또 재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단타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부정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 번째 주제인데요. 삼성전자 실적을 보는 기준 내지 실적을 보는 법,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보기보다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돼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제가 영업이익 규모가 현재 거의 2배 정도 수준인 85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예상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윤곽 잡고 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수연구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3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뭐 질문할 사항이 있는 것도 문자로 남겨주셔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일단 오늘 약간 조정받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미국에서 특히 뉴욕주를 중심으로 다시 샷다운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사실 코로나만 본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죠. 나름 심각합니다. 또 일각 유명인들이 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백신이 나와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표명을 했고요. 빌 게이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약간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대목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죠. 1115원, 급등, 1115원 정도로 올라왔어요. 전일 대비 거의 12원 정도로 급등을 했다는 건데,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맨 끝에, 오른쪽 하단 맨 끝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모습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 환율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를 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을 판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다소 부담이 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나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내려간다. 즉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가격 경쟁력, 수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이 좀 개입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바람에 올라간 것이니까 추세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추세적으로는 계속 원달러 환율은 내려간다. 즉 원화 가치는 올라간다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큰 어떤 변수로 볼 필요는 전혀 없는 상태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도 1,00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물론 규모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이틀 연속 나왔고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 등에 다소 부담이 된다. 또 현재 하루하루 그 매매의 포지션을 달리하는 금융투자가 오늘은 또 매도를 했어요. 기관 전체가 또 3천 정도 순매도를 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약간 지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는 현재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뭐 단기든 중기든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하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미세 조정식의 조정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 삼성전자가 위치하여 있죠. 삼성전자도 굳이 단기로 매매할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과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차 주제는 그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되겠죠. 주요 이슈가 좀 있는데 이거 잠깐 보도록 하죠. 자, 3분기에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규모 36조 4조, 4조 원. 작년 동기에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27%는 급증했다는 거죠. 더 나가서 4분기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소지가 있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것은 내년도에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특히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무역 자유화가 되면 자유무역주의가 다시 환원이 되게 되면 국제 교역량이 상당히 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특별 배당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이재용 전 부회장의 상속세가 뭐 10조가 넘어간다 그래요.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차곡차곡 현재 그 배당을 좀 많이 받아서 쌓아놔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산까지 포함을 해서 배당을 기존 삼성전자의 시가 배당률은 약 2.7%인데 그보다 훨씬 높고 한 4% 정도 배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용 3나노를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데 내후년부터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죠. TSMC를 맹추격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쪽에 진력을 다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개별 종목 SNS텍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극자외선 노광기 EUV라고 합니다. EUV 수혜주로 해서 1차, 2차 수혜주 쭉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SNS텍 또 블랭크 마스크 업체죠. PSK 이거는 이제 드라이스트립 쪽이고요.
FST 이런 종목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건데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PSK죠. 자, PSK는 지금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상당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쫓아가면서 매수하기 다소 거북한 측면이 있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PSK의 차트입니다. 많이 올라갔어도 이 PSK는 현재 12개월 선행 기준 지금 PER은 11배, 12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여전히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쫓아가서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저점을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한다면 36,000원 이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이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기존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를 매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동진세미캠을 누르시면 된다는 건,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1차 주제는 그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 실적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단타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언급할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 대상입니다. 최소 1년 이상 봐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상태 단기로 뭐 매매를 한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단기가 가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단타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일단 보편적으로 일반 개인들은 단기 트레이딩 능력과 그리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뭐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단타한다는 것은 결국 지능 게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타 대상으로도 부적정합니다. 굳이 지수와 관련돼서 단타를 한다고 한다면 ETF, 코덱스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코덱스 같은 거. 아, 그리고 부작용도 심해요. 이걸 단타를 하다 보면 정석 투자를 망각하게 하시고 또 단타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를 잃을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평정심도 잃고 전체적인 시각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단타를 하지 않는다. 원칙상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실적 기준, 실적을 보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치기 하는데요. 일단 전체 사업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연히 삼성전자는 좋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전체 사업 부분은 크게 보면 반도체, 영문으로 DS라고 표시를 합니다. DS는 디스플레이까지 포함을 하는데 어쨌든 그건 빼고요. 디스플레이는 빼고 일단 반도체만 보죠. 반도체, 그리고 IM은 핸드폰 쪽입니다. CE는 소비자 가전 쪽이고요. 그리고 DP, 요거는 디스플레이, 또 하만이라고 해서 4년 전에 인수한 그런 업체가 있죠. 그렇게 4개 부문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현재 반도체도 D램과 비메모리로 구분해서 봐야 되고, 또 같은 비메모리도 칩 부분과 파운드리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조금 공부를 하셔서 보셔야 되고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D램과 비메모리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비메모리 부분이 워낙에 매출도 작고 영업 이 기호들은 거의 낮아서 실적을 볼 때는 잘 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게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4개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는 거 구분하시고 반도체는 D램과 비메모리를 나눠서 그 비메모리는 칩 부분과 파운드리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먼저 강조드리고요. 자, 섹터별로 실적, 매출보다는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뭐 대략적입니다. D램은 워낙에 장치 산업이고 또 산업의 성격상 실적이 기복이 상당히 심하죠. 들쑥날쑥합니다. 작게는 18조, 연간입니다. 연간 18조 내지 많게는 뭐 40조가 넘어간 적이 있었죠. 현재 2018년도에. 디램 부분에서요. 근데 한 30조 정도 봐야 될 겁니다. 18조 내지 30조. 그래서 분기당으로 봤을 때 대략 6조 원 정도가 기준이 돼요. 6조를 넘어서면 아주 좋은 성적이고 6조에 못 미치면 약간 평균 정도 되고 그리고 5조 정도 떨어지면 좀 부진한 겁니다. 그런 정도의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기당. 그 정도. 자, 지난 3분기 때는 한 평균 정도 한 5조가 약간 넘어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 정도 실적을 디램 부분에서 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2025년 정도 되면 아마도 디램 부분에서만 40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2018년도에 달성을 했죠. 5년 후에 또 한 번 그 영화가 되풀이될 소지가 높다. 하지만 40조로 훨씬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자, 비메모리 중에서 그 칩 부분입니다. 칩 부분은 현재 매출은 뭐 7, 8조 나온다고 치지만 영업이익은 1조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조 정도 내외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메모리에 비해서 현재 D램에 비해서 현재 상당히 말은 많이 나오지만 상당히 비전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이익 기여도는 다 합쳐서 1조 내지 2조 매출로 따졌을 때는 약 15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 작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그 시장, 그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칩 부분이 적어도 5조 내지 1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이고 파운드리 부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거의 1조밖에 안 되는데 거의 10배 이상 15조 내지 20조 현재 TSMC가 연간 20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TSMC를 다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쫓아갈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IM 부분은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이죠. 현재 10조 원 내외 분기당 한 2조 5천억 정도 내는 것이 평균적인데요. 지난 3분기 때 좋게 나왔죠. 갤럭시의 경쟁력도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게는 12조 원 내지 18조, 평균 잡아서 15조 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 판단을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고요. 소비자 가전 쪽은 2조 내지 3조,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아요. TV가 위주인데 한 3조에서 4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기타 부분, DP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하만 부분도 다 합쳐봐야 1조 이하거든요. 영업이익이. 이 부분도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조 내지 2조 해서 이런 정도 전체적으로 D램이 40조, 기타 비메모리, 파운드 쪽에 다 합쳐서 그쪽에서 거의 25조 내지 30조 가까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그럼 영업이익이 85조,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10,000원 정도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EPS 곱하기 적정 PER을 곱하면 적정 주가가 나오죠. 20배 내지 25배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가 되면 적정 주가는 20만원 내지 25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된다는 건데 사실 5년도 상당히 긴 기간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윤곽을 잡고요. 실적을 보실 때 이런 정도의 기준을 놓고서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